교재는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주식회사 명성산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회사 코드 눌러서 검색 투 여섯 번째 원가 주식회사 명성산업으로 로그인 하세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원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주식회사 명성산업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1번 다음에 6월 원가 계산을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단 임금 및 제조경비는 주어진 기초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6월 1일 다음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하였다. 작업지시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K제품과 M제품이고요. 550개, 750개 작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메뉴바 열으셔서 물류관리 오세요. 생산관리 부분에 생산 작업지시서가 있습니다. 클릭. 날짜는 6월 1일이고요. 지시일자는 2023년 06월 01일. 첫 번째 K제품은 6월 30일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2023년 06월 30. 첫 번째 지시서 제품. 더블클릭 또는 F2 하세요. K제품 가겠습니다. 지시수량 550개. 작업장은 제1작업장입니다. 반드시 작업장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시서입니다. 6월 1일 2023년 07월 14일까지 완성해 달라고 했어요. 제품이고요. 이번에는 M제품입니다. 수량은 750개. 작업장은 제2작업장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내렸습니다. 같은 날 자재를 출고했죠. 전체 메뉴 클릭. 자재 출고 입력입니다. 6월 1일입니다. 자, 지시서에 의해서 자재가 출고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지시서 부릅니다. 그러면 K제품의 지시서에 원재료 자재 X네요. 자, X 선택하시고 550개 제1작업장으로 내려주세요. 자, 내려주셨나요? 이번에는 M제품 작업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고 두 번째 거 지시서 부르세요. 원재료고요. 자재는 Y네요. 자, Y자재 750개 제2작업장입니다. 자, 지시서 내렸습니다. 두 번째 문항을 보니까 6월 24일 다음 각 부서에 수선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다. 회계 처리하여 원가에 반영하시오. 그랬어요. 아, 수선비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데 입력이 덜 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 메뉴바 열으셔서 회계 모듈에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 6월 24일입니다.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출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변, 대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에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차변으로 하겠습니다. 차변에 수선비 생산 2부의 기계 수선비가 6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번대 수선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수선비 500번대 금액은 60만원이고요. 반드시 이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 2부로 금액이 갑니다. 자, 생산 2부 선택. 여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반영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산 2부 차변에 수선비 520번 또 하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50만원이죠. 부서는 그렇죠. 가공부입니다. 가공부 이렇게
가공부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전표 빨간색 나오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넣어주시고 110만원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적요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적요 넣어줘야 되겠죠? 입력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월 30 작업지시서 6월 1일 발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생산 자료를 등록하다.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K제품은 550개 완성이 됐고요. M제품은 500개. 그런데 투입시간은 작업한 시간 400시간과 600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메뉴바 열어서 물류관리로 오셔서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6월 30 첫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K제품이 나올 거예요. K제품 550개 지시했는데 550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업에 투입된 시간은 400시간입니다. 두 번째 지시서 부르세요. 이번에는 M제품은 750개 주문했는데 몇 개? 500개 만들었네요. 자, 500개. 그러면 250개가 제공품이 되겠죠. 투입 시간은 600시간이 투입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생산 입고 입력했습니다. 자, 네 번째. 6월에 원가 기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자, 노무비 먼저 하고 보조 부분 할 거예요. 노무비는 총 근무 시간으로 한답니다. 전체 메뉴 클릭. 원가 관리, 원가 기준 정보에 배분 기준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6월 달로 조회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떠요. 회계 모듈에 즉 일반 전표 입력에서 뭐 임금이라든 임금, 뭐 상여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무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당월 데이터 생성이라는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클릭. 예. 그러면 생산 1부에 총 7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됐고요. 생산 2부는 500만원입니다. 그럼 시간당 임료를 계산해야죠. 총 근무 시간은 400시간이네요. 자, 400시간. 그랬더니 17,500원이고요. 700시간입니다. 7,142원의 임률이 계산이 됐습니다. 보조 부분 배분 기준 등록하겠습니다. 보조 부분 배분 탭에서 보조 부분 가져오세요. 그러면 동력부가 생산 1부와 생산 2부에 70대 30으로 준대요. 자, 70대 30으로 나눠줄 거고 가공부는 30대 70으로 나눠줍니다. 작업 진행률, 즉 제공품이 있었죠. 제공품이 몇 프로 완성됐냐? 70% 완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넣어주셔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작업 진행률 등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6월 70이라고 넣으시면 70% 완성된 걸로 보이시면 됩니다. 6월에 실제 원가 계산 작업을 하는데 순서대로 들어갔다 나오셔야 됩니다. 기초 제공품 가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즉 전달에 제공품이 있으면 끌고 오겠죠. 자, 6월 우리는 제공품이 없었네요. 그래서 끌고 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직접 재료비 계산 가겠습니다. 클릭. 6월 K제품과 M제품에 들어간 원재료에 대한 금액을 반영시켜야 되겠죠. 이게 직접 재료비입니다. 상단에 마감 단추 누르셔서 원재료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 마감할 거예요. 마감 한 번 더 할게요. 마감. 그래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만 마감을 처리해 주시고요. 상단에 직접 재료비 계산 클릭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재 X에 5,550만원의 재료비가 들었고요.
M제품을 만드는데 자재 Y는 2,375만원의 재료비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노무비 계산하겠습니다. 직접 노무비 계산은 6월 하면 이미 임률이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시간 곱하기 임률 해갖고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제조간접비 계산은 첫 번에 부문별 먼저 할게요. 자, 부문별 6월. 얘는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끌고 왔고요. 이제 보조 부분을 생산 1부와 생산 2부로 넣어주겠죠. 그래서 6월 하면은 생산 1부와 생산 2부로 나눠서 넣어줬고요. 이거를 제조 부분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 제조 부분에 반영할 때는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 제조 부분 클릭 6월 그리고 투입 시간으로 선택을 했고요. 조회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K 제품에 633만원 투입됐고요. M 제품에는 738만 4,8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데 개별원가 계산인 경우에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종합원가는 평균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 원가조회를 클릭하셔서 6월 선택하시고 종합원가 계산을 평균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K제품은 개별원가, M제품은 종합원가고요. 별 표시된 것은 모든 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제공품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이 다 되면 이렇게 지시번호가 뜹니다. 단위당 제조원가는 125,145원이고요. M제품 같은 경우는 48,956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5,145원을 원가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일반 전표가 있어서 네 번째 칸에 있을 거예요. 자, 생산 입고 입력 열으셔서 첫 번째 지시서 K제품입니다. K제품의 생산 단가에 컨트롤 V 해주시고요. 오, 9,380이에요. 잘못됐네요. 완성품에서 얘를 복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복사했네요. 자, 그럼 다시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125,145원 반영했더니 6,882만 9,750원의 제조원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완성품 원가조에 오셔서 이번엔 M제품의 단위당 제조원가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생산 입고 입력 열어서 두 번째 지시서 M제품 생산단가 넣어주십시오. 2,447만 8천원이 제조 원가가 됐네요. 500개 만드는데 이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원가 반영 작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6월에 원가 계산을 마감한 후 제조 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시오. 단 원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 네, 우리 지금 버림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원가관리 원가계산의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1월부터 6월까지 열어주시고 매출원가 코드와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원가죠. 그래서 455번 선택해 주시고 원가는 500번대 제조원가 명세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기능모음 열으셔서 기말재고 반영. 왜? 지금부터 생산 지시를 내려서 완성될 때까지 완성품 원가까지 다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기말재고 반영을 할 거예요. 클릭. 그러면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들어오고요.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기말 제공품 재고, 즉 70% 완성된 부분에 대한 제공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매출액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전체가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시면 전체 금액을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모두 넘기겠습니다. 넘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넘기고 반드시 전표 추가.
예. 그리고 7월 1일 차감 분계 반드시 일으키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12월에 정상적으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체 메뉴바 열으셔서 회계 모듈로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 7월 31일. 6월 30. 아유, 아까 7월 달 여기 했다고. 그죠? 자, 6월 30일 날 결산 분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7월 1일 날 차감 분계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분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12월에 정상적으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류관리책에 오셔서 제조원가 명세서 6월로 조회해 주세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330만 7,778원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